그런 거에 사실은 첫 단추가 아이들 동기유발 같은 거잖아요. 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그냥 선생님이 완성된 어떤 걸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얘들아 우리 사람들이 왜 이동하는지 한번 살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을 때 아이들이 약간 이런 장면도 떠오르거든요. 안 궁금한데. 그러니까 그거가 뭐 이것조차도 아이비 학교의 어떤 부분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런 부분 이 아이비 학교의 프레임워크를 아이들한테 적용시킬 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진입 장벽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네. 근데 이 질문은 마이크 떨어뜨는데 괜찮아요? 질문 다시 해서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괜찮습니다. 왜 이래 덥지? 천천히 해서. 네. 우선 탐구에 대해서 아이들이 돌입할 때 그래서 저희가 프로보케이션이라고 해요. 이건 IB 용어는 아닌데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고 이 프로젝트에서 도입을 할 때 저희가 쓰고 있는 활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 예를 계속 하면 이 프로젝트 예로 들면 학생들에게 좀 인식시켜야 될 건 그거잖아요. 중심 아이디어 처음에 내놓을 때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동하네. 이걸 아이들 입에서 우선 나와야 그 다음에 뭐 명시된 개념을 쓰든 ATL을 쓰든 해서 개념적 이해로 나아갈 건데 그럼 애들 입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동하네? 이게 어떻게 나올까? 그럼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등교를 딱 했을 때 이제 이동의 날이라는 걸 시작해요. 미리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이동의 날이라고 생뚱맞게 그냥 적어놨어요. 통로 쪽에. 네, 통로에 적어놓고 교실에도 들어오고 그럼 교실에 못 들어가게 해요. 나 지금 우리 반인데 왜? 못 들어가. 왜? 대신 1, 2, 3반 중에서 하나 골라가. 조건들이 있는 거죠. 마이너스 1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1시간 동안 영화 볼 거야. 여기는 2반은 1시간 동안 놀이할 거야. 3반은 네 마음대로 있을 거야. 대신 영어만 써야 돼. 영어만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대충 어디 가고 싶은지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제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반은 유독 안 가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가고 나면 1시간 내도록 영화 보고 1시간 내도록 놀았어요. 놀이 활동을 했죠. 그 다음에 1시간 내도록 자유롭게 얘기를 하되 영어로만 사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제 1교시 끝났으니까 한 번 더 이동할게. 가고 싶은 데 가라. 그러면 남는 애도 있고 이동하는 애도 있고 그러면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매년 할 때마다 한 반은 대탈주가 시작돼요. 나가겠다고. 한 반은 어쨌든 난 여기 있겠다 버티는 애도 있고 그럼 그렇게 1, 2교시가 끝나고 나면 자기 반으로 돌아가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좀 해봐요. 너희들 거기 왜 갔어? 그럼 어떤 친구는 영화 보려고 갔어요. 어떤 친구는 놀려고 갔어요. 어떤 친구는 저는 교기를 하는 친구라서 교기 끝나고 좀 늦게 왔는데 이미 내가 갈 곳은 정해져 있었어요. 나는 놀러 가고 싶지 않은데 굳이 내 친구가 가고 싶어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작은 이유도 있고 뭐 그냥 취향 차이 이런 걸로 가는 것도 있는데 원래 인생이 그렇지. 그렇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뭐 저희는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럼 선생님 우리가 이동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사람들의 이동은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 이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중심 아이디어로 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도 갑자기 근데 이동한다고 적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인구 이동한다 라고 적어버려요. 그러면 학생들이 궁금증이 나오는 거죠. 선생님 갑자기 웬 인구 이동? 그게 뭐예요? 인구 이동은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다양한 이유라고 있는데 이유라고 그냥 퉁치지 말고 그냥 어떤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학생들이 자기가 경험한 이 중심 아이디어에 대해서 탐구하려고 노력을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탐구의 의욕을 조금 짚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동기유발 어떤 그 장면을 만들어내는 거에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같이 협의 엄청 하시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것도 탐구를 이어나가는 것과 자료는 사실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작을 할 때 그 프로보케이션 딱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번역도 동기유발이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기유발을 어떻게 할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재밌는데요? 네, 그럼 선생님 지금 재직하고 계신 학교가 현재 그럼 아이비 월드스쿨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와, 이게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계가 이렇게 상위에
탑 랭커. 아우, 그렇죠. 최고의 랭커. 네, 받으신 건데 이게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 가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방시할 때 한숨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관심학교 때는 약간 이게 뭐지 하고 달려드는 정도. 이게 이런 건 같다 하는 연수 좀 받고 뭐 이 정도면 되는데 이제 후보학교부터 이제 월드스쿨 인증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IB 교육이라는 건 교육과정 그 자체가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IB 교육 철학이 듬뿍 담겨 있는 학교 교육 과정을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학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들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는 국가 교육 과정도 함께 녹여내서 IB 철학에 맞는 학교 교육 과정을 만들어내야 되죠. 네. 그래서 그런 학교 교육 과정을 우리는 POI라고 부르는데 그런 POI를 우선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되고요. 근데 IB에서는 POI만 완성되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말하는 이제 프레임워크들이 아까 전에도 뭐 중심 아이디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고 그리고 그걸 세 묶음으로 묶어 보면 교수와 학습이라는 수업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학습자 자체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 학교와 주변 그리고 학부모의 관계 등 교육 공동체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학습자도 IB스럽게 되어 있어야 되고 교육 자체도 그렇게 IB스럽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 공동체도 IB스럽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걸 우리는 에비던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결과를 냈습니다 라는 에비던스를 제출해야 인증학교까지 도달이 돼요. 그 에비던스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거를 또 계획하고 실천하고 결과를 모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런데 학습자 부분 좀 궁금한데요. 학습자 인증을 어떻게 해? 실사가 와서 애들 딱 불러가지고 수업 보는? 자 주제 던지면 인터뷰. 어떻게 탐구할지 한번 얘기해봐. 약간 이런 식인지. 근데 진짜 그렇게 해요. 아 진짜요? 진짜 오면 심사단이 오거든요. 네. 그럼 학생 몇 명을 데려와라. 그럼 저희가 데려가요. 그러면 물어요. 너희는 IB 수업을 어떻게 받았니? 명시된 개념은 선생님이 어떻게 쓰더니 혹은 개념적 이해 기억나는 거 있으면 좀 얘기해 볼래?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직접 IB 수업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또 그러한 수업으로 해서 애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질문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에 대해서 잘 얘기해 줘야 되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한 편이라서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잘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인증받을 때 이 학교는 학생들을 많이 봤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해져서 잘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야, 그러면 선생님 지금 준비하셨다는 게 사실은 이제 POI부터 학습자, 환경인데 그 POI를 구성할 때 가장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가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었나요? 아까 전에 왜 제가 이제 계속 예를 들고 있는 수업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프로젝트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IB에서는 프로젝트라는 말이 없어요. 뭐가 있냐면 탐구 단원, 영어로는 UOI가 있습니다. Unit of Inquiry라고 해서 탐구를 하는 단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걸 초학문적 주제를 바탕으로 이제 그걸 탐구해서 개념적 이해까지 도달하는 그 하나의 탐구 단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초학문 주제가 6개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 학년별로 6개의 초학문적 주제를 탐구해야 되니까 탐구 단원도 총 6개죠. 그러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총 탐구 단원이 36개. 그 36개를 위계적으로 잘 모아둔 것이 바로 PO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그 POI에는 학생들의 모든 탐구 과정이 담겨 있고 거기에는 IB 프레임워크가 그 탐구의 흐름에 맞게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죠. 고생이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현재 전국적으로도 이제 IB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기도 하고 지금 인증 단계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제법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팁 같은 게 있다면요? 제가 종종 연락이 많이 와요. 종종 연락이 많이 와요. 많이 와요. 그냥 많이 와요. 종종 아니고 예. 많이 와요. 많이 와요. 많이 와서 하실 말씀 우선 전화를 받으면 자기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한숨을 쉽니다.
제가 IB 담당자가 되었는데 아. 이 일을 어떻게 라고 했을 때 제가 농담조로 우선 탈출의 방법이 하나 있다.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교실 개선에 좀 이 IB를 통해서 교실 개선은 항상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IB를 통해서 나의 수업을 조금 바꿔볼 생각이 조금 있으시면 IB를 통해서 있으시면 도전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데 IB 학교를 만들겠다, 즉 IB 월드스쿨을 만들겠다라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물론 우리가 인증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월드스쿨이 되기 위한 과정이죠. 하지만 그걸 조금 벗어나서 정말 내 수업을 바꾸기 위해서 수업을 바꾸는 도구로서 IB를 한번 써보시라, 이런 걸 권유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IB의 사실 좀 좋은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을 원하는데 100을 해서 그렇지 IB 자체는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인증을 받기 위한 에비던스도 그냥 가정통신문 하나, 그 다음에 선생님들끼리 회의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 얘기했는 것 중에서 뭐 적어놓은 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남길 수밖에 없는 것들 에비던스로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그걸 우리가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원하는 대로 1을 원하면 1만 주는 걸로 목표를 잡고 나머지 에너지를 IB를 이용해서 수업을 바꾸는 방법을 한번 더 고민해 보시라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 저희도 월드스쿨이긴 하지만 제가 이 학교를 떠나면 사실 저는 더 이상 IB 월드스쿨 교사가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유연한 거고, IB를 통해서 제가 바꾸었던 수업은 이 학교를 떠나도 저는 계속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수업의 변화는 나의 커리어로 영원히 남지만 IB 월드스쿨은 내가 여기에서 도전했는 흔적일 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월드스쿨의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보다 선생님의 수업에 좀 더 집중하시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계속 듣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뭔가 어떤 선생님이 왠지 좀 집요할 것 같고 덕후스러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이렇게. 그래서 IB 학교 말고도 그 전부터 이미 뭔가 관심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뭐 관심사나 특기 같은 거 없으셨는지. 저는 관심사로 가질 만한 게 되게 좀 이것저것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는데 저 역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역사, 세계사 아니면 국사? 국사 쪽. 국사 쪽이요. 네,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처음 썼던 것도 역사 수업 때문에 썼어요. 그게 다행히 중간에 IB를 만나가지고 이제 조금 역사와 IB가 이제 막 섞여서 돌아가고 있는데 원래 역사 굉장히 좋아했었다, 얘기 들으시면. 네. 그러면 이 IB 전문가로서 봤을 때 보편적으로 이렇게 뭐 교과서 구성부터 그렇고 보편적으로 얘기되는 우리 지금 국사 수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게 한번 비판적인 관점,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되게 괜찮아요. 우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역사 교육은 너무 일반화된 것을 쉽게 다루거나 혹은 너무 작은 지식들을 다룬다는 생각을 종종 해요. 제가 사실 IB 수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바뀌었던 게 그냥 단순히 지식 가르치고 기능을 높이자,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것도 정말 큰 바탕이 되는데 이걸로 머무르지 말자는 게 제가 IB 수업을 하면서 제 수업에 변화된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해로 나가자. 간단한 문장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근거를 가지고 지식이 쌓여서 이래서 이런 거구나 라고 학생들이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제가 IB 수업을 한 다음에 제 수업에 크게 바뀌었던 점인데, 근데 우리 국사,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보면 교과서만 봐도 되게 일반화된 지식들, 그러니까 개념적 이해라고 하는 이 이해가 이 문장이 너무 쉽게 적혀져 있어요. 학생들이 이것을 여러 가지 근거를 보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으면서 이거구나 하고 외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 지역적인 지식들도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뭐 미륵사지, 뭐 석탑을 보면서 이게 목탑의 양식을 계승을 했고 뭐 백제의 뭐 예술의 정수를 느끼고 이걸 얘네들이 보면서 정수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수들이 느낀 거. 그렇죠, 교수들이 느꼈죠. 근데 교수님들도 왜 느꼈냐면 이 문화재들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이해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내 이해에 딱 맞는 건데 정말 그렇네. 나의 이해에서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목탑의 특징이 있네, 굉장히 유니크하네 하면서 이게 존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건데 우리 학생들은 그 이해를 그냥 한 줄 문장으로 외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역사를 사실을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를 모아서 이해까지 도달하는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해에 도달하는 것 외의 지식들은 좀 간추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업을 저번에 했을 때 문화재 관련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해는 문화유산은 그 당시 시대 상황과 문화를 반영한다 였어요. 그러면 이 문화재들을 학생들이 보면서 시대 상황을 계속 도출해내는 거예요. 추론해내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 당시엔 시대 상황이 이랬던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그 당시엔 시대 상황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시대 상황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유산들은 이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군요 라는 얘기를 애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 그 다음부터 학생들은 문화유산을 볼 때 그 시대상이 어떤 거였지? 이걸 보고 뭘 유추할 수 있지? 혹은 또 그때 시대는 이런 문화가 있었네 라는 것을 아이들이 추론을 시작을 해요. 그럼 문화재가 달라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역사 수업이 그냥 일반화된 그 이해를 너무 쉽게 가르치는 것이 아닌 혹은 지식을 너무 과도하게 가르치지 않는, 즉 이해를 위한 지식을 배우고 또 그 이해에 도달해보는 이런 수업으로 좀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통찰 있는 이야기를 다 듣다 보니까 선생님만의 또 이렇게 깊이를 또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무리를 한번 이제 슬슬 해볼까 하는데요. 선생님이 그리는 선생님 미래 모습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요 질문을 받고 네. 드디어 생각이라고 해봤어요. 평소에 오늘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하다가 언뜻 얘기했던 단어가 있었어요. 중심 아이디어라고. 저희가 초합문제 주제를 탐구하는데 학생들이 개념적 이해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구 이동한다라는 중심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래서 다양한 이유가 뭐예요 하면서 그걸 탐구하다 보니까 선생님 이러이러한 환경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군요 라는 개념적 이해에 도달한다 했잖아요. 그럼 그 중심 아이디어는 학생들에게 처음 제시되고, 그리고 학생들은 그 중심 아이디어를 가이드 삼아서 개념적 이해라는 탐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은 이 중심 아이디어는 같게 시작했지만 개념적 이해는 학생마다 다를 수 있어요. 탐구하는 경험에 따라서. 저는 제 앞으로의 계획으로 한다면 IB에서 약간 중심 아이디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디어를 처음 시작하는데 제가 초반에 느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막막하실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실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두려움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처음 해본 사람의 경험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가이드 삼아서 나아가는 거죠. 물론 이 가이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연수도 많이 하고 영상들도 많이 찍어봤지만 지금도 이거는 바꾸면 좋겠다는 게 좀 있거든요. 그만큼 틀릴 수도 있는 게 있는데, 그럼 선생님들이 보고 요거는 정한식의 말이 조금 틀렸구나, 나는 이렇게 바꿔서 해야지, 그러면 선생님들의 IB에 대한 또 다른 개념적 이해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의 IB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이해를 만들어줄 수 있는, 또 이끌어줄 수 있는 중심 아이디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정한식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소감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정말 재밌었고요. 제가 편하게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해보는 건 또 처음이라서 초반에 조금 긴장을 하긴 했었는데 좀 잘 풀어주셔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쌤? 저는 마지막 말씀이 인상 깊었는데, 예전에 김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이렇게 눈밭 있잖아요. 아무도 걷지 않았던 눈밭을 처음으로 걷는 사람은 그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첫 걸음이니까 남들은 그 걸음을 보면서 뒤에 따라올 거니까 그런 진지함과 어떤 사명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IB 선구자 선생님으로서 어떤 그런 책임감 같은 것들을 또 같이 저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었고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는 인터뷰를 듣지만 연수를 들은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머리에 탁탁탁탁 채워서 가는 느낌이라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한희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 진행해보았고요. 다음에도 재능 많은 다양한 선생님들 모시고 숨고쌤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